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나 사해행위 취소권이나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해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문자 그대로 보면 속여서 해한다, 이런 뜻이 되죠. 속일 사자 해야 할 해자, 속여서 해한다, 이런 뜻인데, 이 민법에서는 이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이 사해 행위는 속일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속이고 안 속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하기만 하면 사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등장인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나옵니다. 채권자, 돈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채권자고,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자는 돈을 채권자에게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채무자. 그리고 이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수익자. 수익자. 그리고 이 수익자로부터 또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이 전득자. 그리고 전득자로부터 또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제2전득자, 제3전득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사해행위는 해야 하는데 누구를 해야 하는 행위냐?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고, 그러면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뭐 채권자를 때리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채권자를 해야 하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보다 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더 적게 되는 행위, 적게 되는 행위, 처분 행위, 재산권에 관한 행위. 즉, 채무자가 3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1억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3억에서 1억을 빼니까 2억, 채권자도 받을 돈이 2억이니까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2억을 처분했다, 2억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면 1억이 부족하게 되죠. 그 부분만큼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해행위인지 아시겠죠?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보다 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더 낮아지게 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사해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법조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법은 제406조 6조에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좀 헷갈리고 바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좀 이거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를 해야 함을 알고 한 행위, 사행이라는 거죠.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죠. 결국은 사해행위임을 알고 채무자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거의 정확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알고 사해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해행위다. 이것을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했어야 되죠. 그 알고 했다는 부분은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느냐 하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아주 수월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채권액이 얼마라는 거 입증할 수 있죠. 뭐 차용증이 있거나 뭐 통장 거래 내역이 있던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 역시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명백히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금융자산이면 금융자산, 이런 것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처분행위를 수익자에게 했다, 이것도 역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회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채권자가 이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는 뭐냐면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 처분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뭐 청약과 승낙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아니면 뭐 증여 같으면 의사표시, 그 법률행위, 중요한 법률행위인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취소가 되고, 그럼 이것이 취소가 됐으니 넘어온 재산도 당연히 원상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취소 및 원상회복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것을 뺏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무상으로 그냥 증여를 한 경우가 있고, 돈을 건네주고 사온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증여 같은 경우는 좀 덜 억울하겠죠. 물론 억울하긴 합니다. 줬다가 뺏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무상으로 받았다가 그냥 뺏겼으니까 기분 좀 나쁘고 말겠죠,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러나 이것을 매매로 사온 사람, 돈을 지급하고,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어떤 재산을 매매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이것이 사회행위가 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서 이것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켰다고 하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2억을 주고 뭐 집을 한 채 샀는데 2억은 줘버렸는데 채무자를, 이 집을 뺏기는 거예요. 2억짜리 집을 뺏깁니다. 그냥 도로 채무자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가액배상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뺏긴다. 채무자한테 뺏기고. 그러면 내 돈 2억은 어디서 왔느냐? 수익자 입장에서 내 돈 2억은 채권자한테 달릴 수 있나요? 안 되죠. 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역시 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으로 집을 다시 넘겨줬듯이 이 수익자는 내가 준 돈 2억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내는 판결을 받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돈 있는 채권자한테 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2억이 확보되겠지만, 돈이 없는 채무자한테 판결을 받아본들 언제 받을지 참 간감한 거죠. 참 이 수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또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일반적인 취소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중요 부분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의사표시를 했거나, 법률행위 의사표시 같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서 어떤 계약을 하거나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역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3년 또는 10년의 일정한 기간 안에 내가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의사표시를 해서 그게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표시만 하면 취소한다 이러기만 하면, 그게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죠. 이 사람이 취소권이 이 사람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도대체 한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이나 또는 문자를 남긴다든가 녹취를 해 놓는다든가 일정한 증거를 남겨놔야 되겠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하지만 어쨌든 취소의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만 되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도 분명히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권. 그죠? 취소를 하고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또 원상회복을 하는 거죠. 취소가 선행되니까 원상회복도 되는 겁니다. 돈도 여기서 받는 거고 재산권은 다시 넘겨주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취소인데, 이 취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취소와는 다르게 반드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소송을 제기를 해야만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냥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뭐 그냥 의사표시를 법정 외에서 하는 의사표시를 100번, 10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만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일반적인 그 취소는 3년 또는 10년이라고 했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의 그 소제기 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이 사회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년, 채권자가 하는 거죠. 1년, 그리고 이 사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1년, 5년, 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한때에 제척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제척기간이 지나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1년 또는 5년. 그런데 알고 나서 1년. 근데 이 알고 나서 1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소송 몇 차례 해보면 알았다는 것을, 채권자가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명백한 증거라 하면 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 문자를 보내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야, 너 나한테 줄 돈이 5억이 있는데 너 재산 6억짜리 재산을 그냥 처분해 버리면 어떡하냐, 나한테 말도 없이, 뭐 이런 것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 안게 돼 버리죠. 그러면 채무자가 수익자한테 6억짜리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안 됐어도 채권자가 알고 나서 1년이 넘어가면 소송을 제기 못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나 이런 의사표시를 함부로 할 것은 아닙니다. 막상 보낼 때는 내가 유리해 보여도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뭐 등기부를 떼어봤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거로 안 남기 때문에 그냥 뭐 몰랐다고 채권자는 주장을 하고, 또 이 수익자가 피고가 되는데 수익자나 뭐 채무자는 채권자가 안지 1년이 넘었다, 뭐 이렇게 다툼이 생겨도 그것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뭐 그거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소송 과정을 보면. 그리고 아까 이 수익자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억울하잖아. 뺏기잖아. 돈 주고 산 사람은, 증여받은 사람은 조금 덜 억울하지만 그래도 억울하겠죠. 그런데 매매로 재산권을 취득한 수익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달려져 있죠. 이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몰랐거나, 얘가 몰랐으면 채권자가 원고가 돼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도, 소를 제기해도 패소합니다. 안 됩니다. 얘가 몰랐으면. 그리고 역시 이 전득자가 전득할 당시에 사해행위를 몰라야 되는데, 여기선 사해행위가 일어날 게 없어요. 전득할 당시에 채무자가 수익자한테 재산권을 넘긴 요 사해행위, 요 사실을 몰랐다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전득자가 전득할 당시에 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전득자에게도 역시 채권자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제2전득자, 제3전득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이 소송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피고로 해야 되느냐. 원고는 뭐 당연히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채권자인데 피고가 채무자가 되느냐, 수익자가 되느냐, 또 전득까지 했다 그러면 전득자가 되느냐, 아니면 채무자와 뭐 공동 피고를 하느냐,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수익자만 피고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사해행위로 넘어간 그 재산의 현재 소유자가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처분 안 하고 있으면 수익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이 수익자가 또 누군가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전득자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2, 제3 넘어가면 바로 그 사람, 현재 그 재산을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당시 수익 또는 전득 당시에 사회행위인 것을 몰랐으면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익자나 전득자, 피고죠. 누가 피고가 됐든 피고 한 명, 이 피고가 선이었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입증 책임이 바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수익자면 수익자, 전득자면 전득자가 자기가 이거의 이 행위가 사회행위인지 몰랐다.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이것이 추정도 됩니다. 이 수익자나 전득자의 즉 피고의 악의는 추정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선의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으면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게 됩니다. 잘해야 되겠죠, 피고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사회행위, 여기서 그 재산권을 취득할 때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매를 했을 때는 사회행위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돈을 더 오히려 정당한 금액이 아니라 헐값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사회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격을 주고 샀으면 사회행위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런 곳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상적인 금액을 주고 산 경우에는 대부분 선의인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금액을 주고 매수했을 때는 선의를 입증하기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조금이라도. 그러나 그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전득자로 넘어가고 제2 전득자, 제3 전득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선의를 입증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원고가 오히려 패소할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점차로 늘어나면 거래 행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리고 제척기간 아까 설명드렸던가요? 설명드렸죠? 이상 마치겠습니다.